중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고 육지로는 14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경선의 길이만 무려 22,000km에 달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접국가인 소련과 인도, 베트남 등과 국경 분쟁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인도와의 분쟁 지역인 라다크 지방은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로 이곳은 내연기관이 제대로 된 출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갑 차량을 대규모로 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베트남과의 분쟁 지역은 고온 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나무가 많아 제대로 된 길을 찾기 힘들고 소규모 하천들이 있어 무게가 무거운 주력 전차는 정상적인 기동이 곤란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곳 분쟁 지역에 무게가 가벼운 62식 경전차를 투입해 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2식 전차는 가벼운 중량을 유지할 목적으로 두꺼운 장갑을 사용할 수 없어 적의 대전차 공격에 쉽게 파괴되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군은 62식의 결점을 보완할 새로운 전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9년 중국군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15식 경전차는 기존 62식 전차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무게가 21톤에서 35톤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인데 중국은 이렇게 늘어난 무게의 상당 부분을 방어력 강화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0m 거리에서 105mm 절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전면 장갑을 보유하고 있고 차체의 다른 부분에도 반응 장갑이나 공간 장갑, 슬랫 아머 등을 장착해 전 방향 방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고산 지대와 밀림 지역에서 운용할 전차로 비교적 무거운 경전차를 배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이 보유한 열차와 수송기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2006년에 개통된 칭짱철도는 4000m 이상의 고지대에 건설되었으며 여기에서 운용하는 특수 디젤 기관차는 화차당 중량 35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공군에 배치된 전술 수송기 Y-30의 수송 한계는 40톤, Y-20의 수송 한계는 70톤이어서 15식 전차 한 대나 두 대를 한 번에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수송 수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35톤 무게의 전차를 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부족했던 전차의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15식 전차를 수백 대 생산해 국경 인근의 고산지대와 밀림 지역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중국은 80주년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전차의 대략적인 크기로 보아 50톤대의 일반적인 주력 전차가 아닌 40톤대의 경전차로 보였는데 문제는 중국이 불과 6년 전에 35톤의 15식 전차를 이미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식 전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체급의 전차를 또다시 개발한 것에 대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전차는 기존에 운용하던 전차와는 설계 개념이 완전히 다른 신개념의 미래형 전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중국군이 새로 개발한 100식 전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최신 무기인 99식 전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총 설계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마오밍 원사는 2019년 발표한 논설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99식 전차와 15식 전차는 서방 세계의 전차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의 전쟁에서 전차는 고도화된 자동화와 AI의 보조를 받는 네트워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마오밍 원사의 주장에 따라 중국인민해방군은 2030년대 이후에 새로운 지상전 개념을 구상했습니다. 체계 파격전이라 불리는 이 개념은 강력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상군이 적의 지휘 통제 체계와 핵심 전력을 파괴하고 이후 그들의 유기적 대응 능력을 와해시켜 적을 고립 격파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격력이나 방어력과 같은 개별 무기 체계의 대칭적인 성능보다는 전장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다양한 공격 수단을 조합해 합동 교전을 수행하는 전투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개발된 100식 전차는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인포탑 체계입니다. 무인포탑은 사람이 탑승하는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고 이에 따라 무게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포탑은 요인포탑에 비해 무게를 4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인포탑이 채용되면서 해명의 승무원들은 하부의 차체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전차의 방어력을 승차구역에 집중해 그들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력 측면에서만 본다면 기존 15식 경전차나 99식 주력 전차에 비해 승무원들의 생존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식 전차는 10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3세대 초기형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100식 전차의 주 임무가 적의 방어 진지나 장갑차, 구형 전차 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105mm 포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고, 3.5세대 이상의 전차는 드론이나 미사일로 대응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5mm 주포는 이전 15식 전차에 비해 획기적인 개선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포탑에 장착된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는 88식 중기관총이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차장용 조준경과 연결되어 있어 근거리 적 발견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100식 전차의 외형은 스텔스 설계를 대폭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탑에는 RCWS와 선내식 능동방어 체계가 불가피하게 도출되어 있지만, 그 밖에 연막 발사기나 각종 레이더들을 내부에 인입했으며, 포신에는 전체적으로 덮개를 씌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억제했습니다. 이러한 포신 덮개는 사격 시 발생하는 열을 차단해 적의 적외선 감시 장비에 대한 회피도 가능합니다. 100식 전차의 또 다른 특징은 강력한 상황인식 능력입니다. 전차의 각 부분에는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 레이더, 거리 측정기 등 13종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360도 전체에 대한 정보를 승무원이 착용한 헬멧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드백에도 탑재될 예정인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과 유사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전차의 센서에 무언가 의심스러운 물체가 포착되면 그 다음에는 자동 목표 추적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이것은 AI의 딥러닝 기술을 통해 복잡한 전장 상황 속에서도 소형의 지상 및 공중 표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차 승무원은 표적을 발견하고 조준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지 공격 여부에 대한 명령만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0식 전차에는 GL6라는 신형 하드킬 능동방어 체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존 GL5 방어 체계는 배응탄 발사기가 고정되어 있어 고각으로 접근하는 하버텍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에 대해서는 방어가 어려웠지만, 신형 GL6는 발사기가 손안식이어서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해오는 표적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장착되는 밀리미터파 위상배열 레이더는 전차의 사면에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단거리에서 접근하는 소형 표적도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위상배열 레이더와 GL6 능동방어 체계의 조합으로 드론과 대회탄, 하버텍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 4가지 무기 체계의 동시 공격을 모두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100식 전차가 전기 동력만으로 기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전차의 추진 체계가 하이브리드 방식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성하고 그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돌려 기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기 추진 방식의 동력은 전기차와 같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 전장에서 은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전력 소모가 많은 각종 전자장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응 속도와 가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적의 공격 시 신속한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100식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집성화 통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 부대 전체가 시각정보, 표적정보, 상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단일한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그들이 목표로 하는 체계 파격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합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4세대 전차 개발 계획 MGCS의 전투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은 100식 전차 이외에 100식 지원 전투차도 공개했습니다. 일반적인 보병 전투차는 병력의 전장 이동과 화력 지원을 주임무로 하지만, 100식 지원 전투차는 100식 전차와의 입체적인 합동 교전을 목표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보병 전투차와는 설계 개념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100식 지원 전투차를 설명하면서 원거리, 신속 전개, 작전 목표, 탈취, 시가전 실시, 합동 활용 유도 등을
백식 전차와 함께 상호 보안 쪽으로 수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백식 지원 전투차는 백식 전차와 동일한 네트워크 통신 체계를 유지하며 정찰과 대공 방어, 소규모 교전 임무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백식 전차는 전력화 과정을 거쳐 중량이 비슷한 96식 전차나 15식 전차를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3,600대 이상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중국은 하이급의 99식 전차, 로우급의 100식 전차,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전차를 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 무기는 서방 세계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복제품에 불과하며 이 때문에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백식 전차는 아직 서방에서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 기술이 대폭 적용되었으며, 스펙상으로 보았을 때는 최초의 4세대 전차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의심되기는 하지만 중국의 군사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